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포트를 보던 와중에 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던진 질문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차피 수익률은 같다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KB증권 레포트에 나온 장기 수익률 그래프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미국의 대표 종합주가지수인 S&P 500이 약 40년 정도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게 이 그래프에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렇죠. 중간중간에 차이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이 자료가 맞는지.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저는 70년대부터 자료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97년부터 이 보라색이 미국의 종합주가지수 S&P 500이고요. 하늘색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예요. 보시면 어떨 때는 미국이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한국이 좋았다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국이 더 먼저 올랐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분명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익률이 비슷하더라. 물론 30% 차이면 무시하지는 못할 만한 수익률이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미국에 투자하면 정보도 부족하고 세금도 많이 떼고 이것저것 부대 비용도 많이 들 텐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한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변동성이 무섭냐면은 주식을 해볼수록 그걸 느끼거든요.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가 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결국 멘탈의 문제예요. 어차피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면 상관없죠. 반토막 날 때마다 투자하면 되니까. 뭐 아니면 정말 금융위기가 왔다, 뭐 주식이 망할 것 같다 할 때마다 투자하실 수 있는 과감한 어떤 배짱이나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정말 행동에 옮기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변동폭이라는 게 하락폭이 크지 않고 그냥 좀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재미없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주식을 재밌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주식을 뭐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왼쪽에 자료를 보면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약 80년도부터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한국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개장한 게 1980년 1월부터라고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과거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근데 보시면 거의 뭐 반토막 났던 일들이 다반사예요. 정말 60% 하락했던 적도 있고 50% 하락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 10월 24일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수가 이 정도가 떨어지면 개별 기업, 개별 종목들은 30-40%씩 떨어진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내공이 깊지 않으신 분 치고는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안 좋은 기사들로 도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미국 주식 종합주가지수 S&P 500 최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면은 같은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한 게 보시면 손을 꼽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그쵸?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은 월가에서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면 베어 마켓, 즉 어떤 하락장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국은 1976년 이래로 요 기준에 따르면 하락한 게 무려 12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는 3.5년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에 한 번씩 거의 뭐 지수가 20%, 30% 혹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3년이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 긴 기간도 아닌데 반면에 미국장에서는 4차례 정도에 불과하니까 정말 10년에 딱 한 번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어느 쪽이 마음이 편할까요? 제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거는 정말 주식 투자를 해보면 해볼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하락할 때마다 변동성이 그래서 작은데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제가 오죽하면 이걸 만들어 놨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반토막이 나면 원금 회복을 위해서 얼마를 벌어야 되면 2배를 벌어야 본전이 돼요. 여러분 주식 2배 벌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30%를 하락하면 30%를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42.86%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잃지 않아야
벌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잃지 않는 투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렇게 보여드린 자료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하락을 하려면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면 2배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고 이왕 하락하더라도 10% 미만, 뭐 끼껏해야 뭐 5% 미만 내외로 하락하는 건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고 흔들림도 적고 버티기도 더 용이한 거죠.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꼭 이걸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작은 자산에, 흔들림 폭이 적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하다. 네, 결론을 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주식 수익률은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조금 나긴 하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더 잘 나갈 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나 변동성 측면에서는 확연히 미국이 안정적이다. 아까 보셨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작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의문형으로 달았지만 답정 너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조건 변동성 작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더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맞죠? 한국 주식이 흔들리는 폭이 위아래로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시는 분들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기에 더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가치 대비해서 하락폭이 컸다가 또 위로 올랐다가 하니까 위아래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할 실력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직장인 투자자로서 또 주식으로 그렇게 막 2배, 3배 내서 인생 역전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적금 이상 연 10%에서 15%면 정말 만족하면서 또 밤에 2발 쭉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투자를 희망한다면 한국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미국 주식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게 결론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미국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